오늘도 선생님 또 저기 세종 오는데 기념사진 하나 한 장 또 찍혀가지고 또 봐야 돼. 살짝 졸았는데, 좋은 게 아니라 살짝 딴 생각했는데.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나? 저번 주에 기념사진 찍힌 거? 카메라, 과속 카메라. 그거 한번 찍혔는데 오늘도 또 딴 생각 좀 하다가 또 한 방 찍히고 왔네. 자, 그러면 이 운동의 법칙 봅시다.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관성의 법칙은 뭐냐? 관성은요,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이걸 어떻게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냐면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이에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이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관성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처음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느냐? 조건이 합력, 알짜임이 0일 때입니다. 합력의 다른 표현이 알짜임이에요.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는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는데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운동 상태가 안 변하는 걸 뭐라고 하냐? 빠르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을 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힘이 0이 아닙니다. 힘이 0이 아니라 합력이 0이래요. 다시요. 합력이 0인 상태는 뭐냐? 이러한 물체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합력이 0인데 얘한테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있으면 이 힘들의 합이 몇이 되는 거야? 0이 될 수가 있지 얘들아. 이런 상태가 합력이 0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여기 좀 봐봐요. 얘들아, 이 휴지가 이 손바닥이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합력이 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0인 거야. 맞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얘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냐? 이건 지구에 있으니까 무슨力이 있겠어 얘들아? 아래 방향. 중력이 있겠지 얘들아. 근데 계속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중력만큼 위로 작용한 힘이 있다는 걸 유추를 해야 돼 얘들아. 그럼 얘는 합력이 0이어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힘이 있을까? 중력만큼 내가 떠받치는 힘이 있겠지 얘들아. 그래서 합력이 0인 거지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틀린 거야 얘들아. 어떤 물체가 바닥에서 이런 바닥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 걔는 합력이 0이야. 그럼 왜 합력이 0일 수가 있느냐? 만약에 마찰력이 없으면 얘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건데 마찰력이 있을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마찰력의 반대 방향은 무슨 힘이 있다는 얘기야? 마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있어서 합력이 0일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니 얘들아? 그래서 합력이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운동 제1법칙이고 운동 제2법칙은 뭐냐?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이게 1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 자, 가속도의 법칙은 2법칙인데 운동 제2법칙인데요. 가속도의 반대말이 관성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반대말이에요. 자, 관성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는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는 거죠. 관성의 법칙은 뭐야? 속도가 안 변하는 거. 가속도의 법칙은 속도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조건이 얘랑 반대겠죠. 관성의 법칙이다. 그래서 조건은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의 합한값, 합력 알짜임이 있을 때 그러면 뭐야?
무조건 물체는 뭐다? 속도가 변한다. 속도의 개념은 모두 있었어요? 빠르기도 있지만 모두 있었어. 방향도 있었죠. 가가 뭐야? 변하는 거죠. 힘이 작용하면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한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게 운동 제2 법칙입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합력이 0이면 안 변하는 거. 오케이? 결과는 가속도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합쳐서 운동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운동 방정식이 F는 MA입니다. 자, F는 뭐예요? 포스에서 합력입니다. R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은 매스에서 질량이고요. A는 액셀레이션에서 가속도입니다. 자, 보자고요. 마찰이 없는 표면에서 질량 2kg짜리 물체가 있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내가 밖에서 준 힘을 외곽이라고 할게요. 바깥 몇자 해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밀었어. 그러면 얘한테 작용한 힘이 요거 하나만 있으면 요게 합력 R자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이게 10N이고 질량이 2kg이니까 가속도가 몇이겠어요? 이렇게 10N의 힘이면 가속도가 5가 되는 거야. 가속도 5의 뜻이 뭐예요? 10N의 힘을 주면요 1초당 속도가 5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주니까 1초 후에 속도가 5가 되고 2초 후에 속도가 10이 되고 3초 후에 속도가 15가 되겠지 얘들아. 그러다가 힘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힘을 안 주면 15에서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얘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얘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10으로 계속 가는 거야. 이게 뭐다?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마찰이 있는 표면이야. 마찰력이 2N이야.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외력을 10N의 힘을 줬어. 그럼 얘처럼 가속도가 5가 안 나오겠죠. 왜 가속도가 5가 안 나오겠어요? 얘는 합력이 몇이니까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겠지 얘들아. 마찰력이 2가 있어. 그러면 합력이 몇이 되는 거 이번에? 합력이 8이 되는 거겠지 얘들아. 합력이 8이 되고 질량이 똑같이 2라고 하면 가속도는 이번에 몇을 변해야 되는 거야? 4로 변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F에다가 뭘 써주는 거다? 합력을 써주는 거다.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 운동을 하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도 운동을 한다. 오케이? 거꾸로 물체가 계속 정지하고 있어. 순간 정지가 아니에요. 속도가 느려지다가 정지가 아니라 계속 정지하고 있으면 합력이 0.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합력이 0.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 합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F는 M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이것이 잠깐 바꿔 쓰면 이렇게 되겠지. A는 M분의 F로 구할 수가 있겠지. 가속도는 뭐다? 질량분의 합력이다. 이게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게 저번 주까지 우리가 했던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운동의 법칙은 뭐냐?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얘 작용반작용의 법칙은 운동의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의 연관성과 관련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작용 반작의 법칙은 뭐냐면 이거야. 작용한 힘이 있으면 하면 무조건입니다. 반작용 힘이 발생합니다. 자,
얘들아,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항상 힘은 홀로 존재하는 힘이 없어요. 힘은요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쌍으로.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 거기 있는데다가 쌍이라고 이렇게 써놔. 쌍이라고. 쌍이 아니라 쌍. 작용 반작용 법칙에다가 힘은 없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힘 없습니다. 무조건 쌍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작용만 있으면 뭐가 있다? 반작용 힘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용한 힘하고요 반작용 힘은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문장을 꼭 다 써놔라. 자, 보겠습니다. 여기 철수가 있고요. 여기 영희가 있습니다. 자, 손을 맞잡고 있어요. 맞잡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철수가 영희를 오른쪽으로 10N의 힘으로 밀었다. 자, 봐봐. 철수하고 영희가 있는데 철수가 영희를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민 거야. 자, 주목. 그러면 반작용 힘이 무조건 발생해요. 근데 반작용 힘은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작용한 힘에서 주어하고 목적어를 찾아줘요. 그래서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꿔주면 무조건 반작용이야. 이거 무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머리 쓰려고 그러지 말고 무슨 힘이 있으면 그거 주어 목적어 바꾸면 반작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꿔준 다음에 방향은 무조건 반대예요. 작용한 힘의 반대 힘이 뭐다? 반대 방향이 반작용이며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요. 이해가니? 이해가니?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 입으로 한번 같이 반작용 힘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처음이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철수가 영희를 오른쪽으로 10N의 힘으로 밀었으면 반작용 힘은 영희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철수를 반대 방향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10N의 힘으로 밀다. 이거 되게 중요해. 작용한 힘과 반작용 힘은 주어 목적 바꾸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주어 목적 바꿔서 거기다가 필기를 해놓으세요. 왜냐면 뒤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힘 나올 때 A가 B한테 주면 B가 A한테 주면 작용 반작용 관계를 굉장히 할 거거든요. 윤아야, 태어나서 주먹 싸움 해봤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어렸을 때도 있고 3세 때, 5세 때, 6세 때, 7세 때, 10세 때, 10세 때 좀 느끼네. 많이 10대 때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맞아본 적 있어? 있어. 자, 그럼 봐. 근데 보통 현준이하고 나하고 이렇게 길 가다가 길에서 현준아 내가 봤어. 근데 현준이가 나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현준이가 나를 이렇게 얼굴을 때렸어. 주먹. 그러면 나는 맞고 어떻게 해? 때렸는데 그럼 끝나? 근데 현준이가 너무 싸움을 잘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쫄았어. 그럼 맞고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그렇지. 경찰서에 갔단 말이야.
그래서 현준이가 재수 없어서 한 대 때렸어요. 이렇게 영조서에 진술을 했단 말이야. 현준아. 그러면 현준이가 감옥은 안 가겠구나. 소년원에 가야 되지. 이거 마땅하잖아. 현준이가 나한테 가해를 했으니까. 현준이가 나에게 오른쪽으로 현준이가 진원이의 뺨을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줬어. 그치? 그러면 진원이 뺨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지. 진원이 뺨은 현준이의 주먹을 왼쪽으로 10N의 힘을 주니까 이거는 쌍방폭행이 되는 거지. 아, 이해가 안 가? 얘들아, 누굴 때렸는데 내가 재수없어 때렸단 말이야. 내 손도 안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예요? 일방적인 폭행은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뭐야? 무조건 쌍방이야. 그래서 우리가 분리할 때는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현준이의 주먹에 있는 통점보다 내 뺨에 있는 통점이 맞을 때 내가 더 아프지 아프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홀로 존재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작용반작용의 원리로 쌍방이라는 걸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 주어 목적을 바꾸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거. 요것만 딱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중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중력이 저기 있습니다. 37쪽. 드디어 중력. 이 중력에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나오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속도의 법칙이 나오고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옵니다. 왠지 자 그럼 중력이 뭔지 봅시다. 중력. 준이야. 준이야? 중력 들어봤지? 중력. 준이야, 그럼 만유인력이라는 힘도 들어봤니? 야, 느낌상 중력하고 만유인력은 우리가 과학사적으로 누구 때문에 들어갔을 거 같니? U자로 시작하는 사람. 그렇지? 터니 형, 그거 알지? 뉴턴 때문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사과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 준이 네가 생각했을 땐 중력하고 만유인력은 똑같은 말일 것 같아? 비슷한 말일 것 같아? 다른 말일 것 같아? 느낌상. 비슷한 말? 똑같진 않고? 민서 어떻게 생각해? 달라? 달라. 예준이 너 어떻게 생각해? 아예 다르다. 현준이는? 다른 것 같아? 이게 유난히 달라? 이거 얘들아 영어로 그 중력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비티라고 그래. 들어봤지? 그래비티라고 들어봤지? 만유인력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 그래비티라고 해. 똑같은 말인데 엄연히 한국에선 틀린 말이야. 왜 틀린지 얘기해 줄게 얘들아. 엄연히 얘기하면 한국에선 다르게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같은 표현이야. 그래비티라. 자, 이게 뭐야? 인력이 뭐냐 얘들아. 인력. 당기는 힘이지 얘들아. 당기는 인력. 청력을 미는 힘이고. 그럼 만유는 뜻이 뭐냐면 이슬류.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물체고 현준이가 물체면 내가 현준이를 잡아당기고 우리가 지금 배웠어. 내가 현준이를 잡아당기면 어떤 힘이 발생해? 반작용 힘이라는 게 생기지 얘들아. 현준이도 나를 당기는 거야. 내가 얘를 당겨. 얘도 물체니까 책상을 당겨. 그러면 책상도 나를 당기는 거야. 그럼 어떤 힘이야? 둘은 작용반작용이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근데 중력은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써?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지 얘들아. 그럼 지구가 물체를 왜 당기겠니? 지구하고 물체 사이에서 만유인력 때문에 생기는 힘이야. 오케이? 그럼 지구가 물체를 당기니까 반작용 힘이 있겠지 얘들아. 반작용 힘. 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세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 힘은 뭘까요? 자, 지구 내가 그려줄게. 지구.
물체에 있어.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이유. 나 하나 물어보세요, 얘들아. 지구가 물체를 어느 쪽으로 당겨? 아래로 당기겠지. 아래로 당겨. 이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면 반작용 힘은 뭘까요? 지금 배웠어요? 주어하고 목적으로 바꾸면 되겠지. 뭐야? 물체가 지구를 밀어 당겨. 얘들아, 물체가 지구를 밀어야 당겨요. 자, 이거와 무슨 방향이어야 돼?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물체가 지구를 민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체가 지구를 당긴다고 해줘야 돼요. 무슨 말? 작용 반작용은 무슨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큽니까?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더 큽니까? 같아요. 왜 같아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작용, 반작용은 크기는 같고 뭐예요? 방향이 반대니까. 알겠냐, 얘들아? 그래서 중력의 반작용 힘은 뭐다?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자, 조금만 집중해보자. 우리 앞서서 이거 배웠어. F는 뭐예요? MA죠. F가 뭐였어요? 합력, 알짜임, 힘. 힘이었죠. 자, 좀 집중. F는 뭐다? 합력, 알짜임, 힘이었어요. M은 뭐였어요? 질량이었죠. A는 뭐예요? 가속도죠. 자, 지구에서요, 물체가 떨어질 때, 지구에서 물체가 떨어질 때 가속도가 있습니다. 자, 지구에서 물체가 떨어질 때 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죠? 어이구야. 오이씨. 지구가 당겨서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길 때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뭐 때문에 발생되는 가속도야? 중력 때문에 발생되는 가속도지. 그래가지고 이 가속도를 뭐라고 하냐? 중력 가속도. 자, 중력이란 힘은 중력이 힘이에요, 여러분들. 질량에다가 뭘 곱한 값이야?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중력은 어떻게 구한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자, 질량은 단위를 항상 뭘 써야 되냐? 질량은 항상 단위를 킬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그램으로 나오면 뭐로 바꿔줘?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거야. 오케이? 가속도는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컨의 제곱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우리는 이제 A라고 안 쓰고 그래비티 가속도라고 그래가지고 G라고 쓸 거예요. 중력 가속도는 뭐라고요? G라고 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중3 때 나올 거야. 9.8 미터 퍼 세컨의 제곱이 나올 거야. 이런 거 나오지 않니? 중3 때? 중2 때? 하여튼 그때 지금 나오지. 이게 뭐냐면 애들이 낙하할 때 1초당 속도가 9.8m per second씩 증가하거나 올라갈 때는 1초당 속도가 9.8씩 감소한다는 뜻이야, 얘들아. 사실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계산해 줄게. 봐봐. 이거 원래 고등학교 더 나이 먹어서 고2, 고3 때 나오는 건데 만유력하고 중력하고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지? 만유력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 A하고 B가 있으면 A가 B를 당기는 힘하고 B가 A를 당기는 힘은 원래는 이거 몰라도 돼. 그냥 눈으로만 봐. A 질량 중심에서 A 질량 중심 사이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 만유력 공식은 R 제곱에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했을 때 질량의 곱이야. 이게 만유력 공식이야. 그리고 만유력 상수가 이렇게 붙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봐. 얘가 지구야. 얘가 지구고 얘가 물체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지구의 질량이 들어가면 되지, 얘들아. 이거 물체의 질량이 들어가면 되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지구 반지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봐. 이게 상수야. 만유력 상수에서 정해진 값이야. 그래서 이거를 F는 MA 꼴로 바꿔주면 이 가속도에 해당되는 게
나머지야. 얘가 m이고 r제곱의 g가 이 mb 값이 가속도에 해당돼. 그럼 지구 반지름 있겠지 얘들아. 만유상수라는 상수값 있겠지. 지구의 질량이 있겠지. 그걸 다 집어넣어서 나온 가속도 값이 뭐야? 중력 가속도 9.8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뭐야? 일정한 거야. 내려올 때 얘들아, 내려올 때 지표면 근처에서는요, 봐봐. 여기가 지구가 있는데, 지구 위에 물체가 있는데, 물체 중심에서 물체 중심까지의 거리가 스몰 r인데, 지구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면 스몰 r에서 요 중심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거리는 매우 작으니까 무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지구 반지름이 들어가는 거거든. 안 중요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가속도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내려올 때 가속도는 증가한다, 일정하다? 일정한 거야. 가속도 증가 아니야? 속도 증가, 가속도 일정이야. 오케이? 그럼 왜 선생님 가속도가 일정한가요? 가속도 친구가 누구야? 힘이야. 내려올 때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도 일정한 거야. 몇으로 일정하다? 9.8. 낙하할 때는 1초에 속도가 몇씩 증가한다? 9.8. 올라갈 때는 속도가 얼마씩 감소한다? 9.8씩 감소하는 거야. 1초에. 이게 중력 가속도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이제